이 그림에는 12개의 점이 있습니다. 검은색 점 12개를 여러분은 동시에 볼 수 있나요? 어쩐 일인지 점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다른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2개, 3개는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12개를 보는 건 어떻게 해도 되지 않죠. 주변의 점들이 회색 사선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가 매우 좁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방을 둘러볼 때 우리는 전체를 다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책들, 벽에 걸린 시계, 다양한 색깔의 물건들이 한눈에 들어오죠. 하지만 세상을 한 번에 보고 있다는 그 감각은 착각입니다. 기초해부학에 따르면 우리는 초점을 맞춘 일부를 제외하고는 흐릿한 흑백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초점을 두고 있는 중심와 부분만 색상을 감지하고 또렷하게 볼 수 있죠. 우리는 하나의 창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 이 창의 크기는 15글자 정도입니다. 창 밖의 글자를 모두 X로 칠한다고 해봅시다. 이 창은 우리의 눈을 따라 움직이고 창 안에 들어오면 X는 글자로 바뀝니다. 이때 우리는 나머지 글자가 X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책을 읽게 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15글자만 적혀져 있는데도 우리는 제대로 책을 보고 있다고, 세상을 보고 있다고 착각하죠.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적게 봅니다. 이 세상을 한 번에 한 조각씩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게 뚜렷하고 색상이 다채로운 세계는 우리의 뇌가 만든 가짜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두 색깔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음 도표를 봐보죠. 2가지 색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2가지 색상을 힐끗 보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0.1초, 사람에 따라 그것보다 짧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단 한 가지 색상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볼까요? 제가 임의로 2가지 색상을 아주 짧게 보여줄게요. 그 다음 잔상이 남지 않게 알록달록한 무늬로 그 이미지를 덮어보겠습니다. 자, 집중해보세요. 3, 2, 1. 2가지 색을 모두 보았나요? 사람마다 동체 시력이 달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요. 노출 시간을 일정 이하로 두며 여러분은 한 가지 색상만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색만 본다는 거죠. 현실에서 우리의 눈은 놀라운 속도로 시야를 가로질러 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2가지를 동시에 본다고 착각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각적 세계 전체를 우리가 다 보고 있다는 감각은 거짓입니다. 그렇다면 시각적 세계를 넘어 감정, 의사결정, 신념, 동기 등 우리가 내면 세계라고 생각했던 것 대부분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생각한다는 착각은 제가 최근에 읽은 심리학 책 중에서 가장 충격을 주는 책입니다. 책은 우리 마음이 허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신념, 가치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우리는 즉흥적으로 신념, 가치, 행동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하죠. 생각한다는 착각은 반박하고 싶지만 설득력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책입니다.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저자 닉 채터는 행동과학 교수이자 영국 정부의 자문위원, BBC의 자문과학자인데요. 그의 주장은 심리학계를 뒤집을 만큼 진보적이면서 최근 인공지능 연구와 잘 결합됩니다. 닉 채터가 말하는 착각 속으로 같이 들어가 봅시다. 다음은 예술가 로이터스 베르드가 만든 불가능한 사물입니다. 언뜻 보면 가능한 사물이지만 3차원으로 생각하면 존재가 불가능한 사물이죠.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를 내면 세계 속으로 복제합니다. 커피잔을 보고 나면 우리는 내면, 마음속에서 그 커피잔을 떠올리고 그릴 수 있죠. 마음속으로 세상을 로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그림도 마음속에서 3차원으로 로딩합니다. 그리곤 내면 세계에서 그 물체를 이리저리 돌리고 정교하게 관찰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행위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가 불가능한 사물인데 어떻게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걸까요? 그것도 3차원으로 말이죠. 이는 내면 세계가 착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책은 말합니다. 내면 세계는 현실 세계에 복제를 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같이 호랑이를 머릿속으로 그려봅시다. 나름대로 줄무늬가 그려진
생생 호랑이를 상상해 봅시다. 상상하셨나요? 그렇다면 그 호랑이의 발톱은 어떤 모양인가요? 꼬리의 줄무늬는 어떤 모양인가요?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자마자 발톱을 그리고 꼬리의 줄무늬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원래 떠올렸던 네모의 호랑이를 자세히 관찰해서 본 결과가 아닙니다. 그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질문을 받자마자 거의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발톱과 꼬리를 만들어내서 이제는 원래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뇌가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즉흥성과 상상력으로 대답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좌뇌와 우뇌가 분리된 PS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PS에게 왼쪽 눈에는 눈이 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오른쪽 눈에는 닭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곤 PS에게 4가지 그림 중에서 자신이 본 것과 관련이 있는 그림을 고르라 했습니다. 그러자 PS는 닭이 그려진 그림과 눈삽 그림을 골랐죠. 제대로 골랐습니다. 문제는 언어 능력이 좌반구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오른쪽으로 본 닭발에 대해서는 묘사할 수 있지만 왼쪽으로 본 눈 오는 그림에 대해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PS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눈삽 그림을 선택한 건가요? 원래라면 PS는 혼란에 빠져야 합니다. 좌반구로는 알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을 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PS는 질문을 받는 그 즉시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건 간단해요. 닭발은 닭하고 연결되죠. 그리고 그 닭장을 청소하려면 삽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뇌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그럴듯한 설명을 순식간에 만들어낼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언제든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죠.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의견을 구한 뒤 그 결과를 원래 바꿔치기 했습니다. 보수적인 사람에게 진보적인 응답을 했다고 말하는 거죠.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이 결과가 잘못된 건지 몰랐으며 자신이 왜 진보적인 대답을 했는지 의견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내면 세계가 있고 그 내면 세계에 따라 우리가 행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책은 진실은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그 순간,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상황과 맥락에 따라 행동하고 나서 나중에 합리화할 뿐이라고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깊이가 있다고 여기고 인간의 신념, 동기, 감정을 모델링하려는 시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경험을 다양하게 축적해서 패턴을 통해 결과만 따라하려는 시도는 기계학습을 통해 성과를 내고 있죠. 인간의 뇌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즉흥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의 뇌가 뛰어난 것은 비슷한 패턴을 연결할 수 있는 은유, 부족한 빈틈을 채우는 상상력에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는 깊이가 없을지언정 즉흥성과 상상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착각은 후반부로 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겐 심오한 마음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의 내면에는 숨겨진 신념이나 동기가 없다.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환상을 버리면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정재승 교수는 이 책을 읽고 뇌가 얼얼하다, 책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라고 표현했는데요. 저도 비슷한 기분입니다. 심리, 인공지능, 인간의 오류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 마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탐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